132페이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았죠? 근데 이 질병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그치?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로 나누는 거야? 두 가지를 나눌 거야. 하나가 첫 번째가 뭐라는 애가 있냐면 감염성 질병이라는 애가 있고, 두 번째가 비감염성 질병이라는 애가 있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1단원에서 논란이 됐던 단어가 있지. 하나가 누구? 생장이라는 애가 있고, 뭐가 있어? 성장이라는 애가 있지, 그치? 생장은 뭐 하는 애야? 생장. 아, 텐션 좀 올리자. 야, 생장 뭐 하는 거야? 생장. 생장. 미치겠다. 생장은 얘 너 세포가 뭐 하는 거임? 분열하는 걸 생장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성장은 무기물들이 포함돼서 사이즈가 뭐 하는 애들? 커지는 애를 성장이라고 한다고. 자, 반면에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감염이라는 애하고 전염이라는 애를 헷갈리면 안 되죠. 알았어? 이 단어 섞어가지고 시험에 낼 수 있다니. 자, 감염은 뭐야? 어떤 개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이 개체를 예를 들어서 요 자체를 뭐라고 해야 돼? 자기 자신이니까 셀프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근데 여기다 이제 주원이가 침을 갖다 뱉었어. 내부에다가. 이해했어? 그럼 이 침 자체는 얘게 아닌 거잖아. 맞아?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애들이 쉽게 받아들이더라고. 읽어봐. 시작. 넌 셀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 게 아닌 애가 쳐 들어왔어. 그래서 질병이 유발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해? 감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했니? 그런데 그 질병을 유발한 이 친구 자체의 또 다른 안타까운 친구가 있는데 걔에게 이렇게 질병 자체가 전달되는 걸 뭐라고 얘기해? 전염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돼. 뒤에 항원 항체 반응을 한단 말이지. 다시 누구하고? 항원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가 항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항원은 뭘 이야기하냐면 얘네를 다 항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체에게 자기 자신이 아닌 애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지가 입고 있는 옷을 지 몸에 집어넣었다고 치자고. 지게 아닌 거잖아. 이 옷은 제 건데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그로부터 뭐가 발생할 수 있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 오케이? 걔를 바로 뭐라고? 원인이 된다고 해서 항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그 항원을 속된 말로 조져버려. 죽이고 싶어. 그 친구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항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항원 항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로 책에서 뭘 배울 거다? 바로 ABO식을 배울 거다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있으라고. 알았어? 설명하고 싶은 요는 뭐냐? 감염과 뭐는 다르다? 전염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다 누구야? 감염성 질병에 해당된다고. 알았어? 그럼 그들은 당연히 어떤 내가 아닌 또 다른 새끼니까 바로 뭐에 해당돼?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 항원이 되거나 혹은 뭐가 되는 거야? 넌셀프가 되겠지. 반응 좀 유리막이야 여기도? 안 들려? 나 미치겠네? 자, 고로 어지럽다. 얘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읽어라. 시작. 질병체라고 얘기한다고. 됐슈? 그 대표적인 질병체가 1번 했잖아. 파이온. 알았지? 두 번째 바이러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그렇지. 세균. 그 다음에 균, 진균류라고 하라고. 혹은 뭐? 곰팡이라고 하라고. 알았어? 곰팡이는 어디에 있다고? 아빠 발에 있다고. 그게 누구야? 무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알았어? 자, 두 번째 세균 혹은 뭐 진균, 그다음에 곰팡이, 그리고 원생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다고. 알았어? 이 원생생물이가 되게 중요한데 원생생물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원생생물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말라리아야. 이해했니? 애들 헷갈리지 마. 자, 봐. 말라리아라는 애가 있는데 이 말라리아는 모기지? 라고 이야기하면 마탱이 가는 거야. 알았어? 말라리아라는 원생생물이 있는데 그 원생생물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또 다른 개체에다가 때려 박는 애, 걔를 모기라고 한다고. 그럼 모기는 뭐? 말라리아를 옮기는 누가 되는 거야? 매개체가 되는 거지. 말라리아가 모기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애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다시 말라리아는 뭐라고? 원생생물이다 라는 걸 다 알고 있으라고. 됐나?
그래서 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세균 나와 있는데 세균 다른 거 하지 다른 거 체크하지 말고 일단 단세포 원핵생물에 동그라미 쳐. 다시 세균은 뭐야? 세포가 몇 개 있는? 세균은 세포가 몇 개 있는? 한 개 있는. 읽어보세요. 무슨 세포? 단세포고 세포의 분류를 아까 했잖아. 그치? 세포 분류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 하나가 무슨 세포가 있고 원핵세포 또 하나가 진핵세포. 진핵세포 나누면 뭐하고 뭐가 있다? 식물과 동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라고. 지금도 세포의 종류 동물 식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했어? 자 그래서 단세포인데 얘는 뭐 무슨 세포라고? 원핵생물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원핵생물이라는 게 바로 뭐냐고. 그 다음에 형광펜 쫙 밑줄 그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거 누구? 핵이 없다고 밑줄 그으세요. 뭐가 없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얘는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들은 형태에 따라서 봐봐.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거야? 길쭉한. 그렇지. 막대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간균이라고 하는 거야. 통나무 간자 쓰는 거야. 알았어? 그럼 얘는 뭐야? 동그랗잖아. 구균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얘는 뭐야? 선형처럼 생겼지. 나선균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세균은 형태에 따라서 뭐로 나눈다? 1번 간균, 두 번째 구균, 세 번째 나선균이라고 이렇게 나눈다고. 알았어? 중요한 포인트 맥락은 누구라고? 세균이라는 친구는 단세포인데 졸라 중요하다고. 읽어봐. 원핵세포라고. 핵이 없슈. 이해됐죠? 그리고 핵이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형태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눠진다? 3개로 나눠진다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다른 거 하지 마. 이해했어? 자, 그 대표적인 예시로 결핵에다가 별표 치세요. 결핵은 꼭 알아야 된다. 결핵은 뭐다? 세균에 의한 질병이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시 나와 있잖아요. 아래쪽에. 결핵. 되셨죠? 됐나?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 그럼 이 세균을 죽이려면 뭐가 필요해? 약이 필요하지. 그 약의 이름을 일반화시켜서 뭐라고 얘기해? 얘를 항생제라고 해서 하는 거야. 알았어? 잘 들어. 항생제는 모든 질병을 다 죽일 수 있는 약이 아닌 거야. 알았어? 이 선생님의 예를 항상 들어. 얘는 내가 나름 식약청 나왔어.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알았지? 근데 약국 가가지고 여기 입 옆에 왜 이렇게 입술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수포 생기는 거 있잖아. 피곤하면 더 많이 수포 생겨서 터지고 막 이러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약국 가서 항생제 하나 주세요 라고 하고서 차 발랐어. 그치?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더니 수포가 이렇게 퍼진 거야. 왜 그럴까? 이 수포는 누구에 생긴 거야? 바이러스에 생기는 거야. 그럼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쳐발라야 되는데 어디? 세균 죽이는 약 쳐발랐더니 더 번진 거지. 내 말 이해했어? 이 사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왜? 중요하니까. 누가? 항생제가. 그럼 바이러스는 누가 죽인다? 항바이러스로 죽인다. 항바이러스제로 죽이는 거야. 다른 거다 아예. 알았지? 다시 항생제는 only 누구에게만 작용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세균. 요것만 기억하라고 했다. 이해했어? 자, 두 번째 상황 봐봐. 두 번째 누구 있어? 바이러스 있지. 그치? 바이러스는 아까 내가 그림까지 그렸잖아. 얘는 누구하고 누가 존재한다고? 핵산과 누구?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알았죠? 밑줄 보시고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없으면 적어야죠. 핵산과 단백질. 되셨죠? 자, 그리고 이를 치료하는 뭐를? 약을 바로 뭐라고 하게? 항바이러스제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됐어? 자, 보게 들어봐.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 니네 딱 하나 알고 있어. 그 하나만 외우라고 했어. 일단 누구야? 방금 배운 거 하나밖에 없어. 결핵밖에. 듣고 땡겨. 결핵이라고 이 자식들아. 결핵. 알았어? 결핵이고. 자, 수지야. 독감과 감기는 책 보지 마. 독감과 감기는 뭐가 달라? 네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감기는 덜 아프고 독감은 졸라 아파요. 뭐 이런 거지. 그치? 맞아? 독감과 감기는 아프고 덜 아프고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종류가 다른 거야. 뭐라고?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다고. 알았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감기는 아래다 적어.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야. 감기를 뭐라고 한다고? 아데노바이러스. 가로치고 적어. DNA라고 적어. 자, 다시 방금 이야기하는 바이러스에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네. 바이러스 친구 중에 하나가 누가 있고 감기 유발시키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누구? 독감 유발시키는 게 있다 그랬지. 얘는 바이러스니까 둘 다 핵산과 누구로 구성돼 있어? 단백질로 구성돼 있겠지. 근데 이 친구의 이름이 누구라고? 시작.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한다고. 됐나? 그럼 독감은 많이 들어봤어. 영어에서 감기 걸렸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해? 플루라고 하지. 미안하다. 그래서 플루라고 하잖아 이 자식들아. 플루. 그치? 이 왜 플루라고 할까?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이 친구의 바이러스는 바로 누가 돼? 인플루엔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하고 누구는? 감기와 독감은 뭐가 다른 거임?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른 거야. 하나는 누구고? DNA형 바이러스가 되는 거고 하나는 뭐가 돼? RNA형 바이러스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알았어? 그럼 RNA형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 또 있지. 오씨 주원이 맞췄다. 정신 차려야 되네. 그치? 코로나. 오케이 잘했어요. 자 바이러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서 바이러스 하면 떠오르는 특징 또 있지. 이게 반드시 알아야 돼. 뭐 우리 일당은 배웠잖아. 세포의 구조가 아니다. 좀 더 유식하게 이야기해 볼래? 세포의 구조가 아닌 건 알겠는데 뭐를 못해요? 그렇지. 저 에이스. 근데 중간고사 왜 그딴 거 봤을까? 야 다시 물질 대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고 기억해야 돼. 알았어? 물질 대사 안 하는 거야. 알았지? 물질 대사 안 하기 때문에 if 요 따위 누구 있으면 티투파지라고 하겠네. 이런 바이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 누구야? 콩나물 친구야. 그렇죠. 숙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DNA 들어가서 또 다른 걸 만들지. 그치? 그럼 질문 갑니다. 이 친구가 누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없어서요. 누가? 두 글자인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엔자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지식의 바닥을 보게 됐다. 뭐라고? 엔자임 영어로 효소잖아. 혼자 하겠다. 효소가 없다고. 효소가. 알았어? 다시 뭐가 없다고요? 효소가 없다. 다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효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콩나물 친구 누가 필요하다고? 숙주가 필요하다. 알았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거 뭐야? 세균이야. 그치? 세균의 특징 이야기해봐. 여기 보지 말고 방금 세포. 원액. 그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세포야? 원액 세포. 단세포 원액 세포. 알았어? 단세포 원액. 오케이? 원액 생물에 해당된다. 그리고 핵이 어려웠어.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 정도 배웠다고. 알았지? 근데 그 대표적인 질병에 누가 있었어? 결핵 있다고. 씨. 결핵. 알았지? 자 다시 바이러스는 누구하고 누구 구성되어 있는 거야? 핵산하고 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감기하고 독감은 아프고 덜 아프고의 차이라 그랬어? 아니라고. 뭐의 종류가 다르다고?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다고. 알았어? 그럼 이제 물어볼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나봐. 그럼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필요한 약이 항생제인 거지. 그치? 뭔가 좀 이상하지? 세균 죽이는 게 뭐라고? 항생제라고 했어. 알았어? 그럼 바이러스 죽이는 건 항생제가 아닌겨. 알았어? 여기 뭐가 돼? 항바이러스제. 다음 패스 넘어갑시다. 잘했어요. 자 원생생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원생생물. 알았어? 원생생물은 진핵생물입니다. 원생생물은 뭐가 된다고? 진핵생물이 되는 거야. 원생생물은 진핵생물이야. 알았어? 그러면 세균의 어디가 돼? 전 단계가 되겠네. 또 이해 못했어. 다시. 씨발. 세균의 전 단계지. 세균의 후 단계가 되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봐. 1번. 프라유. 2번. 바이러스. 3번. 세균. 그 다음에 이거 적어놨잖아. 원생생물. 알았지? 그 다음에 뭐래 여기 진균류하고 곰팡이. 알았어? 진균류하고 누구라고? 곰팡이. 진균류하고 뭐라고? 곰팡이. 알았어? 진균류하고 뭐라고? 곰팡이. 자 이렇게 묶어서 얘네를 우리 무슨 세포라고 얘기할래? 읽어. 그렇지. 진핵세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원생생물은 사이즈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아니 크면 모기가 가지고 돌아다니겠냐? 어? 원생 생물의 사이즈가 철 100톤이면 이게 안 되잖아. 모기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건데. 알았어? 사이즈가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세포가 몇 개 해야 돼? 그치, 한 개 해야 되는 거야. 의도가 다분했어요. 자, 그래서 야 뭐라고? 단세포 원핵. 씨 미치겠다. 진. 진핵세포라고. 알았어? 자, 다시 얘네 곰팡이. 그거 나도 아는데 무슨 세포냐고. 진핵. 다세포 진핵세포라고. 진핵생물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네를 묶어서 얘네 둘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시작. 진핵생물이라고 얘기한다고. 알았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원생생물의 대표적인 얘는 모기가 있죠. 그러니까 말라리아라고. 알았지? 모기는 뭐야? 글을 매개체. 그렇지. 글을 데리고 다니는 뭐가 돼? 매개체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 자, 다시 고개 들어. 씨, 죽을 때까지 해보자. 첫 번째 뭐 배웠어? 세균의 대표적인 질병은 누구 있어? 결핵이 있어. 오케이? 두 번째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얘는 누구 있어? 감기. 감기 있겠지. 또 독감, 또 HIV, 또 에이즈 뭐 이딴 거 있겠지. 얘는 너무 유명한 애들이고. 알았어? 자, 이제 방점을 찍어야 돼. 원생 생물은 원생 생물이니까 원시니까 원핵 생물이겠지. 진핵이라고. 알았어? 됐나? 진핵 생물이 된다. 되셨죠? 근데 거의 대부분 뭐에 해당돼? 단세포에 해당된다고. 진핵이긴 한데 진화가 됐는데 세포가 몇 개? 한 개라고. 이해했어? 진화가 됐는데 세포가 여러 개 모여있는 애들이 누구 있어? 곰팡이나 진균류가 존재할 거 아니야. 알았지? 그 다음 나 넘어가봐. 핵이 존재하는데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진핵 생물이라고. 알았어? 그럼 돌아와서 이제 알겠다. 뭘 알겠냐? 이 새끼하고 이 새끼를 나누는 기준은 누구였다? 네? 누구야? 누구? 어지럽다. 핵의 유무. 그렇죠. 그렇지. 핵의 유무에 따라서 나온다고. 알았어? 야는 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핵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알았죠? 핵의 유무에 따라 나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균류와 곰팡이의 대표적인 얘는 아빠가 가지고 있지. 무조. 그치, 무좀. 알았지? 고해성사하는구나. 아버지 무좀했다고. 자, 그리고 이 무좀을 죽이는 애도 마찬가지 항생제를 사용하면 되겠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치? 항진균제라는 거야. 알았어? 미줄고.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덜 나와. 그러니까 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당연히 항생제가 많이 나와. 항생제로 바이러스 죽일 수 있다라고 물어보거든? 아닌 거 알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누구야? 누구? 진균제를 사용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마지막 끝났어요. 끝났어. 자, 프라이오는 뭐야 이 새끼? 야곱. 야곱? 교회 다니냐 요즘에? 얘 누구라고? 얘는 바이러스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알았어? 얘는 온리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단백질에 누가 바뀌는 거야?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시작. 얘는 뭐가 바뀐다고? 단백질에 누가 바뀐대? 구조가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들을 죄다 통칭해서 감염성이야, 비감염성이야? 감염성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다음 갑니다. 125페이지 보세요. 자, 125페이지에 자, 하나하나 이제 해봐. 1바타. 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분류를 할 거야? 읽어봐. 시작. 방어작용에 대해서 분류를 할 거야. 알았어? 방어작용에 대해서 분류할 거야. 125페이지에 저 모식도 있지. 그치? 자, 첫 번째 읽어봐. 비특이적 방어라고 돼 있지. 예전에 1차 방어, 1차 면역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시작. 비특이적 방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특이적 방어라는 애가 있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다시 분류. 방어작용에는 뭐가 있다. 시작. 비특이적 방어라는 애가 있고 특이적 방어라는 애가 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는 몇 개로 나누어져? 각각 두 개씩 나눠지지. 그치? 자, 비특이적 봐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외부 방어. X 쳐버려. X 치라고. 외부 방어. X 쳐. 외부 방어 X. 됐죠? 별로 안 중요해. 알았죠? 그런데 그나마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잘 봐. 라이소자임이라고만 적어놔. 알았어? 중요도를 지금 체크하는 거야. X 쳐버리고 누구? 라이소자임이라고 적어놨어.
자 뒤에 자임이란 말이 나오지. 자임 이게 뭐야? 엔자임 이야기하는 거. 엔자임 뭐야? 똑똑해졌네. 다시 엔자임 뭐? 효소 알았지? 라이소자임이라는 건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라이스. 그래요 잘했어요. RNA로 구성되어 있는 애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됐죠? 자 두 번째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내부 방어라고 돼 있어. 다시 뭐라고 돼 있다고? 내부 방어. 여기다가 별표 3개 쳐. 자 다시 갑니다. 방어 작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죠. 오늘 수업 되게 정적이네. 나 텐션이 계속 안 올라와. 미치겠네. 두가지. 알았어요. 헛소리 안 할게. 하나가 뭐가 있고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 이제 주원에서 씹히고 살아. 아씨 외로워는 벽 부니까 긁고 다니고 애들 아이씨 외롭다. 다시 뭐라고? 방어 작용에는 비특이적 방어하고 뭐가 있다고? 특이적 방어가 있다고. 비특이적 방어에는 누가 있다고? 외부 방어하고 내부 방어가 있다고. 외부 방어는 X 쳐버리고 뭐만 생각하라고? 라이소자임만 떠올리는 거야 일단. 알았어? 외부로부터 세균 날라오면 그냥 바로 없애버리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 외부로부터 세균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뭐 해? 소화시켜버려. 썰어버리는 거지. 이해했지? 그 정도만 기억하는 거야. 근데 누구의 경우에는 내부 방어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어. 이게 개 중요한 거야 얘네가. 알았지? 1번 식균 작용이라는 애가 있을 거야. 뭐가 있다고? 식균 작용. 2번째 염증 반응이라는 애가 있다고. 알았어? 자 다시 하나가 뭐라는 애가 있다고? 자, 식균 작용이라는 애가 있고 식균 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하나를 식세포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읽어봐. 어떤 느낌이 들어? 아무 느낌도 없냐? 맞다. 세포균. 뭐? 그래. 앞서 배우면서 우리가 이미 니네 상태를 알고 있는데 대뇌가 없다는 걸 나 인지 못했어. 자, 식이 뭐야? 먹어요잖아. 먹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식세포라는 건 뭐? 먹어요 세포. 먹는 세포라고 쉽게 말하면. 알았지? 요거만 딱 기억하는 거야. 자, 2번째 누구 있어? 염증 반응. 그래, 염증 반응이라는 거 있잖아. 염증 반응 이 2가지를 배울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보세요. 1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체가 이렇게 띵 들어왔다고 치자. 질병체야. 그럼 이 질병체를 항원이라고 할래? 항체라고 할래? 배웠잖아. 원인이 되니까 항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백혈구처럼 생겨먹은 졸라 큰 세포가 있어. 이 졸라 큰 세포를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대식이라고 하는 거야. 대식이. 졸라 많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해? 대식가라고 하지. 대식세포야. 뒤지게 처먹는 거지. 알았어? 그럼 얘는 형태의 변형에 의해서 형태의 변형이 이렇게 형태가 막 이렇게 변형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썽컹 쑥쑥쑥쑥쑥 먹어버린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방금 별을 먹었으니까, 그치? 별을 먹었으니까 별 조각들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 별 조각들이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거야. 됐나?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야? 다시 누가 있는데 대답해봐. 질병체가 존재하는데 어떤 세포가 달라와서 대식이가 달라와서 대식세포가 날라와서 얘네를 먹었더니 대식이 주위에 뭐가 생겼어? 이런 애들이 생긴 거지 지금. 이해했어? 그러면 이 새끼 뭐 먹었구나? 항원 먹었구나라고 인지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이해했어? 표면에 이렇게 러프한 애들이 만들어졌으니까 뭔가 먹었구나라고 인지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과정이 나중에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식균작용은 특이적 방어의 시작점에 해당된다라는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이해했지? 다른 거 보지 말고 뭔가 퍼먹었을 때 뭔 일이 벌어진다? 껍데기에 뾰족뾰족 울퉁불퉁 뭔가 튀어나온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야 일단.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2번째 염증 반응은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뭐냐면 피부야. 피부. 근데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고 쳐. 긁힌 거지. 그러면 상처를 통해서 외부에서 뭐가 이렇게 질병체가 내부로 들어오겠지. 이해되니?
그럼 내가 이 새끼를 죽이기 위해서 내 몸에서 특정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야. 특정 물질이 그럼 죽여야 하는 거지, 그치? 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읽어봐, 시작. 히스타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야 될 용어 첫 번째, 여기에 누구 있다고? 라이소자임이 있다라는 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고, 염증 반응했더니 어떤 애가 나왔어? 읽어봐, 시작. 히스타민 이런 애가 나왔다고. 알았어? 그럼 그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잖아? 그러면 그 아랫동네에 있는 누가 있는데, 피부 아래쪽에는 당연히 피가 이동하는 누가 있을까? 혈관이 있겠지. 그럼 이 히스타민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얘가 여기에 맞닿으면 이 혈관 자체가 이렇게 팽창을 해버려요. 이렇게 팽창을 해버려요. 알았어? 그러면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자, 이 혈관의 두께가 이렇게 팽창되면서 더 뭐였죠? 얇아졌겠지. 빈틈이 생기지. 그를 통해서 이런 백혈구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쉽게 말하면 히스타민은 뭐야? 열쇠랑 똑같은 거야. 문짝 열어 이거야. 혈관 열어봐 이런 느낌이지. 혈관을 뭐 한다고? 팽창시킨다고. 됐나? 그러면 백혈구가 나가서 여기 있는 균들을 또다시 뭐해? 잡아먹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뭐 하는 작용이야? 읽어봐. 식균하는 작용이야. 식균 작용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의 같은 맥락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염증 반응도 어떤 애가 들어왔을 때 누가 나와? 히스타민이 분비되고 혈관이 뭐가 돼서 팽창이 돼서 결과론적으로 백혈구나 림프구, 백혈구의 친구가 림프구라 생각하면 돼. 사촌 동생이야. 그럼 그런 애들이 나가서 어떻게? 균을 먹어버린다고. 식균작용은 대식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대식이가 뭘 먹어버리면 균을 먹으면 표면에 뭐가 생긴다고? 울퉁불퉁한 애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아 얘가 뭔가 먹었구나 라는 걸 인지한다는 것만 기억하라고. 알았어? 그들을 분류상 어떻게 읽어? 비특이적 방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왜 비특이적 방어라고 얘기했을까? 자 생각을 해. 내 몸에 너네가 질병체야. 내 몸에 니네가 다 들어왔어. 알았어? 근데 내가 그게 누구인지 모르고 일단 반응해야 되는 상황. 걔네를 바로 뭐라고 얘기해? 비특이적 방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뭐 감기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 등등의 질병일 수 있는데 얘가 에이즈야. 그러면 에이즈에 맞는 누가 만들어줘야 돼? 항체가 만들어줘야 되겠지. 내 말 이해했어? 다시 에이즈에 맞는 항체가 만들어지든 혹은 너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아데노 바이러스야. 그치? 그럼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에 맞는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런 과정을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특이적 방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다시 분류상 봐봐. 특이적 방어는 첫 번째 뭐가 있고? 체액성 면역이라는 애가 있고 형광펜. 두 번째 세포성 면역이라는 애가 있다고. 다시 특이적 방어에는 누가 있고요? 시작. 세포성 면역이라는 애가 있고 체액성 면역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누가 된다요? 대답해 보세요. 체액성 면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그 체액성 면역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뭐라고? 무슨? 항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이건 다음 주에 가르칠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교재 보고 다시 정리합니다. 124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몸에 방어작용이 있는데 비특이적 방어가 있죠. 그치? 선천성 면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종류나 감염 경험에 유무랑은 전혀 관계없이 어떤 애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일단 반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 있어? 피부. 두 번째 점막 있지. 점막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하나 치고 넘어가야 돼. 보이지? 뭐야? 라이소자임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럼 이들은 피부하고 점막은 다 내 몸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거니까 바로 뭐에 포함돼? 외부 방어에 포함되는 거야. 이해했어?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124페이지 보시면요. 분비에 됐고요. 이제 4번 중요하죠. 별표 치세요. 4번 하면 귀요미 누구 있어? 대식이라는 애가 있지. 그치? 대식 세포와 같은 누가? 백혈구. 오케이. 백혈구는 대식세포의 일종이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맞아? 그런데 저 그림 봐봐. 저 말도 안 되는 저 그림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야?
외부에 있는 뭐가 질병체가 내 몸으로 뭐에 이렇게 들어오건 거지. 잡아 먹어버리는 거라고 위족 운동을 통해서. 알았어? 걔를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식균 작용이라고 얘기했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뭐는 식세포 작용에서 밑줄 그어야 되는 건 자신의 세포 안으로 무엇하여 끌어들여 뭐 한다. 그렇지, 분해한다가 중요한 말인 거야. 이해했어? 좀만 참아. 졸 죽으려고 그래. 자, 5번째 보세요. 5번째. 자, 5번째 염증 반응하면 일단 몇 글자를 찾아야 돼? 4글자를 찾아야 돼. 누구 찾아야 돼? 염증. 어이 주여. 뭐 찾아야 돼? 히스타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히스타민. 알았지? 이 히스타민이 뭐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혈관, 모세혈관을 뭐 한다고? 팽창, 확장시킨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알았죠? 그러면 뭐가? 투과성 자체가 뭐죠? 커지겠지. 그에 따라서 누가 들어가서? 백혈구가 들어가서 걔네들을 다 먹어버려. 오케이? 그 먹어버리는 과정을 또다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시작! 식균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 말 이해했어? 해서 몇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2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부 방어에 누가 있다고? 식균 작용과 염증 반응이 있다. 염증 반응하면 뭐 떠올라야 돼? 히스타민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리고 외부 방어하면 뭐 하나?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 라이소자임이라는 애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반면에 특이적 방어 보세요. 특이적 방어. 특이적 방어는 자 끝낼게요. 오늘 수업 끝냅니다. 나머지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 특이적 방어에서 나오는 친구를 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봐. 시작. 림프구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했어? 림프구는 누구의 사촌동생이라고? 백혈구의 사촌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같은 애들인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알았지? 자, 근데 이 림프구는 림프구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 알았지? 림프구를 만드는 세포, 즉 혈액을 만드는 세포가 있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조성한대.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조성한다고. 만든다고. 조성한대. 뭐를? 혈액을. 됐나? 혈액을 조성하는 엄마 세포. 읽어봐. 조혈모세포라는 애가 있어. 알았지? 여기에서 누구를 만드는 거야? 림프구라는 애를 만드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을 해. 이동을 해서 하나는 어디로? 골수로 가는 거야. 야, 골수 어디 있냐? 야, 뼈다귀 있지? 등뼈 있잖아. 등뼈 사이에 얘는 신경이 있잖아. 걔 골수인 거잖아. 아, 왜 니네 뼈다귀 해장국 먹으면서 쪽쪽 빨아먹잖아. 아, 골수. 그랬지? 좀 이상하다 느낌. 골수. 영어로 뭐라고 해? 본메로우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본메로우. 몰라도 돼. 본메로우. 끝? 알았죠? 2번째, 요 가슴팍에 있는 애가 있어. 얘를 가슴샘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가슴샘. 다른 말로 흉선이라고도 하는 거야. 영어로 뭐라고 할까? 타이머스라고 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림프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데?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어이?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얘가 골수에서 성숙하면 비림프구가 되는 거고, 됐어? 또 하나, 가슴샘에서 뭐가 되면? 성숙되면 뭐가 돼? T림프구가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런데 이들 중에 다이렉트로 질병균이 들어왔을 때 맞짱 들어가는 애를 바로 뭐라고?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얘들이 바로 T림프구라고 그냥 일단 생각해. 더 자세히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2번째, 체액성 면역이라는 건 결국 누구를 만든다고 했어? 항체를 만든다고 그랬지. 그럼 그 딸! 좀만 참어. 항체를 만드는 애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B림프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일단 기억하자. 알았지? 그리고 거기에서 도움을 주는 세포들이 하나가 더 있어. 바로 뭐가 있냐면 1번 형질세포라는 애가 있고, 알았지? 단어질 할 거야. 너무 당황하지 마. 알아. 내가 천천히 나가는 이유가 있어. 봐봐. 온통 처음 배우는 단어야. 이 씨발 어떻게 하라고? 외워야지 뭐. 자, 형질세포 또 하나 기억해줘. 이거 기억세포라는 애가 있어. 알았지? 기억해줘. 무슨 세포? 기억세포.
그리고 실제 뭐를 만드는 거? 항체를 만드는 애가 바로 뭐가 돼? 형질세포가 된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 분류한다. 정리합니다. 다시 갑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죠. 그치? 질병은 1번. 주원아 빨리 말하고 빨리 끝내자. 첫 번째.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으로 나눠지는 거고, 감염성은 일단 누구 순서대로 알라고? 그렇지. 크기 순서대로 알라고 그랬어. 세포 크기 아니야. 크기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왜? 프라이오는 누구로 정돼 있어? 단백질. 바이러스는 무엇으로 돼 있어? 핵산과 단백질. 됐지?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 세포 막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앞단에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되고? 원핵세포가 되고. 원핵세포 이후에 진화가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진핵세포가 되는데, 얘네 둘의 차이는 누구의 유무? 핵의 유무에 따라 나누어진다 그랬어. 됐지? 좀 더 자세히. 바이러스는 누구? 핵산과 단백질인데 누구 하지 못한다고? 물질대에서 못하니까 효소 못 만드는 거고. 됐나? 자, 두 번째. 세포의 경우에는, 세균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원핵세포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얘네가 누가 된다고? 바로 진핵세포가 된다고. 됐나? 즉 세균은 누구? 간균. 누구? 구균. 누구? 나선균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말라리아는 모기가 아니라 그랬어. 그치? 말라리아는 뭐에 해당돼? 진핵세포인 누구? 원생생물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 자, 두 번째. 감염과 뭐는 다르다고? 질병은 다르다 그랬지. 외부로부터 물질이 들어오는 걸 뭐라고? 감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걔를 전달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 전염이라고 한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어작용을 분류했잖아. 그치? 방어작용은 누가 있어? 비특이적 방어와 특이적 방어가 있다고. 비특이적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대? 두 가지가 있지. 하나가 누구? 뭐라고? 하나가 외부 방어, 또 하나가 내부 방어. 외부 방어하면 뭐만 떠올리라고? 라이소자임만 떠올리면 돼. 점막이나 기타 등등에 이렇게 뿌려지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부 방어에 이제 중요하지. 하나가 누구이고? 식균 작용이 있고, 또 하나가? 그치? 식균 작용과 염증 반응이 있는 거야. 식균 작용하면 뭐 떠올라야 돼? 대식이 떠올리라고. 대식이는 뭔가 퍼먹으면 두드러기 나는 거지. 두드러기. 이해했죠? 두드러기 난다라는 거 기억하셔. 됐나? 그래서 항원을 인지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아서 신호 작용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염증 반응의 경우에는 누구 나온다? 히스타민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하지. 히스타민은 뭐 하는 거야? 내부에 있는 혈관 자체를 팽창시키는 거야. 그래서 투과도를 높여가지고 뭐가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야? 백혈구가 밖으로 나가서 얘는 다 죽일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럼 백혈구도 마찬가지 또다시 무슨 작용하는 거야? 읽어. 식균 작용하는 거야. 알았어? 이제 다 끝났어? 자, 누구는? 특이적 방어의 메인은 누구라고 알고 있어야 돼? 림프구라고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특이적 방어는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져? 두 가지. 하나가 세포성과 누구? 체액성으로 나눠지는데, 림프구 만들어지는 과정 잠깐 알아야지. 림프구는 실제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림프구를 만드는 친구인 누가 있다고? 읽어봐. 시작. 조혈 모세포라는 애가 있다고. 엄마세포. 혈액을 만드는 엄마세포. 알았죠? 근데 그 친구 중에 가슴샘, 타이머스에서 만들어지는 림프구를 뭐라고 한다고? T 림프구라고 하는 거고, 골수, 본메로에서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B 림프구라고 하는 거야. 끝냅니다. 체액성 면역에는 누가 존재한다? 항체. 알았지? B 림프구.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그냥 대충 나눠 놓은 거야. 일단 이해됐지? 근데 체액성 면역에 세포 두 개가 있는데 걔가 누구라고? 하나가 형질세포, 또 하나가 기억세포라고. 그럼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든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이해해서? 형질세포는 뭘 만든다고? 항체를 만든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 126페이지 봐봐요. 126페이지 맨 아래 봐봐. 골수라는 애 뭐가 있어? 골수라는 애가 뼈다귀 해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조혈 모세포라는 애가 있고, 그치? 자,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 세 글자 보이지? 읽어봐. 이걸 체크해야지. 가슴샘에서 만들어지는 림프구를 뭐라고 이야기해? T 림프구라고 얘기한다. 맞아요? 그리고 골수에서 성숙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B 림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위로 올라가서 모식도 보고 끝냅시다. 줄기세포가 있는데 윗동네가 누구야? 가슴샘. 무슨 림프구? T 림프구. 됐죠? 그럼 저 뒤로 쭉 가봐. 쭉 가면 T 림프구 결국 뭐 있어? 세포성 면역이라 했지. 고개 들어봐.
T 림프구 읽어봐. 세포성 면역. 한번 확인하고 가자. 뭐야? 체액성 면역 누구? B 림프. 벤틀리버 이런 거 아니고 B 림프구. 됐죠? 다시 봐봐. B 림프구. 저 끝에 쭉 가봐. 뭐 있어? 체액성 면역이라고 돼 있지. 그치? 맞아요? 여보세요? 맞아? 체액성 면역 앞에 봐봐. 세포 두 개 있지. 체크해. 누가고 누구? 형질 세포와 누구? 기억 세포가 존재한다. 알았어? 형질 세포에서는 누구 만들? 히읗이니까 누구 만들어? 항체. 형광펜 바르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안 가르친 건 뭐야? 딱 하나야. 누구? 아니, 선생님이 보통 가르칠 때 모든 걸 한 방에 다 가르치지 않잖아. 그치? 구조 잡아놓고 살붙이고 살붙이잖아. 뭐 빠졌어? 아니, 뭐 빠졌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 뭐 빠졌어? 보조 T 림프가 빠졌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거기에 형광펜 박스 치고 별표 6만 개 치세요. 보조 T 림프. 모식도에서 너 못 찾았구나. 가슴생과 골수의 중간에 있어. 가슴생과 골수의 중간. 그치? 보조 T 림프가 보조 뭐? T 림프가 개 중요하다. 이해했습니까? 됐나? 왜? 세포성 면역 이후에 누구에게? B 림프구에게 자극을 주는 애가 바로 뭐가 돼? 보조 T 림프가 된다. 알았죠? 자, 상황 설정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움 학원이야. 세움 학원인데 세움 학원에서 저희 시대인지 쌍놈새끼리 막 이렇게 올라온다, 그렇죠? 우리가 걔네를 이제 막 맞서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한테? 주원이한테 시킨 거야. 주원아, 가서 맞짱 떠. 그랬더니 시대인지 한 300명 물로 올라오는데 주원이 혼자 가서 막 맞짱을 뜬 거야. 어떻게 됐겠어? 죽겠지. 그럼 주원이 누굴까? 바로 누구? 세포성 면역하는 T 림프가 되는 거야. 바로 맞짱 뜨는 거. 이해해서? 그걸 뭐라고 해? 킬러 독성 T 림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포 독성 T 림프구라고 얘기한다. 알았죠? 아, 주원이는 누구다? 세포 독성 T 림프구다. 일단 기억하는 거야. 됐죠? 이해되셨지? 그래서 내가 야,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정은이한테 시켰어. 야, 정은아, 야, 주원이 마탱이 갔다. 그랬더니 정은이가 바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더니 누구한테? 수지한테 야, 너 항체 만들어라고 했어. 그럼 수지 너는 뭐야? 장난하냐? 얘가 항체를 만들잖아. 이 형질 세포가 되는 거지. 알았어? 그리고 야, 이 상황을 예준아 기억해. 너 뭐야? 기억 세포가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주원이가 맞짱 뜨다가 마탱이 간 거를 선생님이 누구한테 전달해 줬어? 정훈이한테 전달해 줬지. 그치? 그럼 나는 누구야? 보조 T 림프구. 알았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고마워요. 이해했어요? 다시 갑니다. 정신 차려. 야, 너 졸아서 시대 계속 하는 거야. 주원이 쟤는 뭐야? 세포 독성 T 림프구. 됐지? 그럼 얘는 가서 바로 뭐 뜨는 애야? 맞짱 뜨는 애 거야. 무사. 알았죠? 무사, 주원, 날라가 죽겠습니다. 힝힝 죽는 거야. 됐지? 그래서 주원이 안녕 하고서 정훈은 안 되겠다. 정훈이 누구야? B 림프구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정훈이 함께 일하는 애는 누구야? 세포 두 마리가 있지. 하나가 너 누구야? 수지 누구야? 형질 세포. 너 뭐 해야 돼? 뭐래? 너 뭐 해야 돼? 항체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너 뭐 해야 돼?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시대 이제 아까 300마리 올라왔던 애라고 유사한 애들이 올라왔어. 알았지? 그때 누가? 예준이가 하고서 뭐 만드는 거야? 항질 세포 시켜가지고 항체 졸라 만들어 버리는 거야. 100만 대 그냥 양손하는 거지. 이해했어? 그렇게 해서 뭐가 일어난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알았어? 더 이상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 이해가 되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게 어디? 127페이지에 있는 내용 바로 그런 거라고. 항체 A가 7일 동안 항체 A가 주사가 됐어. 미안해. 항원 A가 주사가 됐어. 그치? 그럼 7일 후에 뭐가 점점점 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맞아? 그럼 그 항체 만든 애는 누구야? 수지지. 너 뭐야? 형질세포. 알았어? 이 상황 누가 기억해야 돼? 기억세포 기억하는 거야. 그러다가 며칠 때? 28일 때 한 번 더 오지 이 새끼들. 그럼 누가 이제 막 작동하는 거야? 예전에 작동해가지고 야, 항체 졸라 만들어버리려고. 이해했어? 됐나? 그런데 항체의 종류가 뭐해지면 달라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백신 몇 차까지 맞았지? 3차까지 맞았지. 그치? 안 맞았냐? 나 백신 3차까지 맞는 마루타잖아 지금. 3차까지 맞았어. 그럼 내 몸 안에 뭐가 있겠어? 항체.
항체라고 하면 안 되죠. 형은? 기억해줘. 기억. 그렇지, 기억세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돼? 그럼 그 기억세포가 누구를 똘마니로 데리고 있다가 형질세포랑 같이 뿌잉뿌잉 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 항체 급격히 만드니까 난 질병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더 이상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지? 방어. 방어작용이라고 얘기한다. 알았죠? 쉬었다 합시다.